자, 오늘 1월 27일 오전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지는 않고요. 지금 보니까 봅시다. 머니가 좋아님 어서 오시고, 이가인님, 웨이트봉님, 이순옥님, 머리두커님, 전투사님, 경춘선님, K5393님, 그리고 커피사천님, 재월님, 지수일만님, 세종중민님, 푸른솔님, 천국의 열쇠님, 행복한마음님, 처음이님, 얼수님, 지존님, SSJ님, 황금손님, 어서들 오십시오. 자, 일단 미국 시장에서 이제 지표 나왔는 부분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다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예, 전투사님 어서 오시고, 어떻게 보면 나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이제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나라가 이제 독일인데, 독일을 왜 중심에 놓고 보고 있냐면, 독일이 이제 유럽 안에서는 이제 수출을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죠. 소위 말해서 이제 독일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글로벌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든지 글로벌 수요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시장이 지금 저항선 근처에 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독일의 지금 전체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독일 한번 보도록 하죠. 독일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독일도 일단 좀 많이 하락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요. 많이 하락하고 난 다음에 추세가 일단 전환이 되는 시점이, 유럽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도 문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죠.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 일단 장기 추세를 한번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추세 전환이 일단은 11월 달이 되면은 추세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추세가 바뀐 부분은 11월 8일 날 추세가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모습을 보면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수 전환했던 포인트 자체가 13,400포인트 정도 일단은 시작을 했고요. 위쪽으로 보면은 지금은 15,000까지 지금 상승을 했으니까 꽤 많이 상승을 해 있는 상태고, 어제 저녁 방송해 드리면서 이제 독일 시장이 일단 강세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해 드렸는데, 강세로 가고 있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일단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 문자 하나 보내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특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독일 시장은 이미 상방으로 가고 있죠.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은, 시장은 이미 상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자체는 굉장히 불안하지 않게 여러분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시장의 모습도 지금 독일의 시장의 모습처럼 상방의 움직임을 그냥 꾸준히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 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저항이 왔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겁을 내기보다는 지금의 형태에서 이게 돌파를 하고 갈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정말 무너지는지를 지금 우리 시장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점차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준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일단 독일처럼 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은 해 두시고, 전 세계 증시가 하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럽 스탁은 일단은 상방으로 벌써 움직이고 있다. 프랑스 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전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최고점 쳤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이미 이전 고점 언제까지 지금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코로나 끝나고 경기가 침체되고 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의 고점이 7,384포인트인데 지금 7,0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벌써 다 왔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미국 시장만 보다 보니까 시장이 자꾸 무너진다, 여기서 가기가 힘들다 라는 쪽으로 자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하신 분들, 우리 세종준민님하고 푸른솔님, 천국의 열쇠님 들어오셨는데 화이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왕운의 운영자님께서는 우리 채팅방에 오늘 상품 부분 간단 요약해서 하나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운영자님도 오늘 화이팅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을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거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테슬라가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매수 신호가 지금 떴어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어제 바로 한 10%까지 일단은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테슬라는 이번에 급등하고 난 다음에 아래쪽으로 154달러 76센트 깨지면은 조금 눌렸다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일단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가 일단 급등을 했어요. 테슬라 급등 부분은 역시 실적 부분이었습니다. 순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일단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가 가격을 좀 많이 낮췄죠. 캐나다라든지 여러 국가에서 가격을 좀 낮췄습니다. 테슬라 가격 낮춤으로 인해서 일단 테슬라의 판매량이 향후에도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얘기들도 지금 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은 주목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의 상승은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도 같이 좀 움직임을 좀 주는 모습이었고, 일부 부품주들도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건 조금 고민이에요. 테슬라가 간다고 우리 현대 기아차가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 조금 고민인데, 지금 유럽에서 전기차 비중을 좀 큰 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었고, 유럽에서 전기차 잘 팔고 있는 데가 기아가 열심히 또 팔아주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 있고,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부분도 일단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은 대부분 기업 실적이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지금 뭐 중국이 다시금 경제가 재가동이 된다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부분이 향후에 어떤 식의 흐름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소비 부분이 줄어들지 늘어날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 좀 더 주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제 테슬라라든지 일부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날이 풀리면은 저는 잘 팔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현대 기아의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물론 이제 미국 시장 부분 얘기하면서 해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예전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그냥 풀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장중공방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 그냥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좀 반등을 했는데, 예전에 현대차가 한번 미친 듯이 올랐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35,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269,000원까지 주가가 미쳤죠. 뭐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시기의 모멘텀이 어떤 거였냐 하면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만 하더라도 중국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는 대부분 현대차가 많았고요. 현대차가 중국 때문에 공장 가동률을 원래 100%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120%까지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들도 일단 보였습니다. 그런 형태들 때문에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 자체는 이렇습니다. 전 세계의 자동차를 1000만 대 정도 이렇게 팔 수 있는 지역이 딱 3지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국이죠. 중국은 원래 한 1000만 대 정도 판매가 가능했는데 요즘은 거의 연간 2000만 대 정도를 팔 수 있는 시장입니다. 두 번째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도 1년에 한 1000만 대 이상을 팔 수 있는 시장이고요. 세 번째로 큰 시장이 유럽 시장입니다. 그런데 요 시기에는 사실 2008년도 뭐 이럴 때는 중국의 현지 자동차가 제가 알기로는 샹하이 치처, 상해 자동차 그 정도만이 일단 경쟁력이 있었고 동펑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일부 자동차 회사들이 조금 이제 경쟁력이 있었지만 현대차의 경쟁력에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중간 브랜드 공략을 굉장히 잘했고 그 부분에서 중국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지역 중에서 한 지역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35,000원에서 26만원까지 초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현대차가 중국에서 거의 퇴출당했죠. 중국은 중국 현지차를 밀어주고 현대차는 잘 안 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금 원상태를 갔습니다. 그쵸? 보이시죠? 원상태로 지금 저 6만원 언저리까지 지금 빠졌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금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던 요 모멘텀은 코로나 끝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한국 브랜드에 대한 위상 자체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현대차가 이전에 이제 폰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판매를 할 때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자동차를 1000만 대 이상 팔 수 있는 시장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무슨 일을 했냐 하면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부부가 막 싸웁니다. 차를 내 걸 사니 네 걸 사니 그러면서 막 싸웠는데 현대차에 가니까 자동차를 1+1으로 줬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현대가 처음에 미국에 진출할 때 자동차를 1+1으로 줬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대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예전에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어떤 이미지였냐 하면 대학생들이 타는 차라는 이미지가 좀 강했어요. 대학생들이 타는 차는 어떤 의미냐 하면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타는 차는 여러분들이 그 미국 영화 보시면 보통 이제 애기들이 운전면허를 따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차를 사줍니다. 어디로 갑니까? 거의 폐차장으로 가죠. 폐차장 가서 자동차를 거의 이제 굴러가기 힘든 자동차들을 좀 사줘요. 대형님 어서 오시고. 그러면 애기들이 이제 그 차를 처음 시작으로 보통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싸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동차 수리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일반 중산층 이하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 집에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보통 이제 차를 샀는데 그 차를 살 정도 가격이면 현대차를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이미지였어요.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현대가 아무리 제네시스를 내고 해도 그런 이미지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팔린 겁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지나면서 K 방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기생충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문화 컨텐츠들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진출을 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좀 많이 변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은 예전에는 어디에 있던 나라야? 중국인입니까? 외국 나가면 아닌데요? 일본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은 잘 사는 선진국이라고 외국에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자동차 브랜드도 브랜드 인지도 자체가 지금 높아지죠. 그거 일단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상승을 일단 기본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코로나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소비라든지 하는 부분이 감소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현대차가 다시금 좀 밀려 있다가 중간에 한번 반등을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현대차가 다시금 기염을 통하면서 한번 반등을 하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죠. 요 시기가 뭐였냐 하면은 현대차가 그리고 기아 자동차가 예상보다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먹힌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를 뭐 미국의 유명한 매거진에서 일단 판단을 할 때 뭐 올해의 자동차, 좋은 자동차 뭐 이렇게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현대차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미국 판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머스크는 또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 테슬라를 뒤이어서 전기차 부분에 굉장히 잘 만들 나라는 중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한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현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기대감은 뭐였냐면, 사실은 미국은 전기차가 그다지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전체 비중에 따져보면 대부분은 가솔린이라든지 디젤 부분이 많은데 미국 시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예, 통통님 어서 오시고. 근데 미국 시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겼다가 이게 왜 부러졌냐 하면, 미국에서 IRA 법안이 통과가 되었죠. 그래서 자국에서 만들었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먼저 성과급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자체는 꼭 중국의 그 우리가 파노 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파노라는 건 뭐냐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같은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말씀해드리면, 중국 게임에 대해서 파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게임에 대해서 파노라는 얘기를 많이 이 파노라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게임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다.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어서 이걸 그냥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게임이니까. 중국에 이제 판호를 받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중국 당국에서 이걸 판호를 막은 거예요. 막은 거야. 못 팔게. 막아놨어요. 그동안에 뭘 하냐면 중국의 게임 업체가 요 리니지가 인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걸 그대로 뺏겨서 게임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 게임은 곧장 판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게임 판매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서 이게 약간 좀 성숙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에 대해서 이제 한국 게임의 판호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게 원조가 누굽니까? 원조는 한국 게임사가 원조인데, 중국 사람이 봤을 때는 중국 게임이 원조고 한국 게임이 후속타니까 한국 게임이 뭐 어떤 느낌이죠? 좀 뺏겼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중국 게임들이 그 부분을 다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게임이 거기에서 매출을 올리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구조. 요걸 보통 중국이 많이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IRA 법안이 우리 한국의 현대차를 그냥 배제를 만약에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은 미국의 지금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테슬라가 판매를 하거든요. 대부분 테슬라가 판매를 하고 중간에 한 3등인가? 포드가 좀 들어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테슬라 판입니다. 근데 한국의 현대가 거의 뭐 테슬라처럼 굉장히 뭔가 뭐 IT에 대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IT에 대한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지만 일단 IT스러운, 소위 말해 테슬라에 필적할 만한, 완전 필적은 아니지만 뭐 그런 식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는 미국 내에 포드라든지 하는 부분이 점유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다 뺏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를 만들어 놔놓고 보조금을 안 주면은 당연히 안 사겠죠. 비싸니까. 테슬라보다 더 비싸지면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 깨놓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시장을 선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죠. 현대차가 미국에서. 그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볼 때는 사실은 미국의 IRA 법안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뭐 우리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럽 자동차 유럽들도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 부분의 추이 자체를 계속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중국 시장은 어차피 못 먹어요. 그렇죠? 중국 자동차들이 꽉 다 가지고 지고 있으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먹기 힘들죠. 유럽은 원래 강호가 있으니까 다임러 그룹이 있죠. 벤츠라든지 BMW가 꽉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택시라든지 일부 이제 독일 영화들을 보게 되면, 택시는 프랑스 영화인가요? 하여튼 그 유럽 영화들을 보게 되면 벤츠가 택시로 돌아다니잖아요. 꼭 현대차가 택시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뭐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뭔가 경쟁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 개화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은 사실 예전에 도요타가 미국을 한번 잠식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가 미국을 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야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가 굉장히 지금 보이고 있는 마지막 일봉상의 추세를 넘어서 예전처럼 한번 기염을 토하면서 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현대차 얘기를 하게 됐는데 현대차가 이번에 실적 되게 좋아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항상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 상승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실적이 좋다고 종목이 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 실적 따라서 종목이 움직인다면 많은 분들이 그걸 생각을 하시는데 실적 따라서 종목이 움직인다면 주식 투자는 됐다 싶죠.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실적 수정했는 거 보고 실적 좋아지면 사면 되니까. 이 말씀을 해드리는 거는 이것도 일단 방송할 때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전 방송은 제가 유튜브에 좀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유튜브 올려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건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도 같다. 보통 미국 시장 분석을 해드리는데 지금 보시면은 현대차가 요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 구간을 한번 보니까 실적이 매출액 좋아지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당기순이익도 좋아집니다. 주가가 보니까 15만 4천 원부터 시작해서 28만 원까지 거의 이제 더블 가까이 일단 올랐습니다. 역시 실적이 좋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해에 가면은 이 주가가 여기 이러고 있다가 그 다음 해에 가면 실적이 더 좋아집니다. 그쵸? 매출액은 지금 2022년도가 아직은 이게 예상 실적이긴 합니다만은 실적으로 보면 실적이 더 좋아지는 형태가 보이죠. 그래서 실적이 더 좋아지니까 한번 버텨보자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때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대차 실적이 사상 최대니 어쩌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상 최대였던 거는 계속 그랬어요. 들었다 2번. 현대차의 실적이 사상 최대였던 거는 계속 그랬다고. 이번에만 실적이 좋은 게 아니고 계속 실적은 좋았어요. 계속 실적은 좋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8만 9천 원부터 시작을 해서 17만 원까지 주가가 1년 이상 하락을 합니다. 1년 이상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도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실적 말고 뭔가의 트리거가 있어야지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번에 주가 상승은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기술적 반등으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오르면 무조건 판다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그건 그렇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거는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지표가 하나가 떴는데 어떤 지표가 떴냐 하면 또박이님 어서 오시고 미국의 총생산 GDP 성장률 관련해서 지표가 떴습니다. 지표가 떴는데 이번 1사분기 부분을 이번에 그 부분을 보니까 실적이 지금 GDP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지금 2.9 정도 일단 나왔습니다. 2.9 정도 일단 나왔고요. 2.9 나왔죠. 예측이 2.6이었는데 성장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 실업률을 딱 보니까 실업률은 또 엄청 낮아졌어요. 지금 실업률 흐름을 보게 되면 실업률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게 우리가 이제 지금은 경제학 자체가 케인즈주의는 아니고요. 신자유주의 경제를 지금 지향을 하고 있죠.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케인즈의 경제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케인즈 경제는 실업률을 거의 0까지 만들 수 있다 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하다 보면 0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케인즈 이론이고 실업률이 3.5, 4 정도가 되면 이건 완전 고용이다. 더 이상은 실업률이 낮아지기가 어렵다. 여기 이 정도면 경기가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 부분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이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일정 사람들은 돈을 준다 그래도 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놀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언뜻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실업률이 뭐 거의 4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것은 미국에서 봤을 때는 거의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5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실업률만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으면 페드가 금리를 굉장히 강하게 올릴 수 있겠네 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으면 페드가 금리 인상을 굉장히 세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미국 CPI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미국의 PPI 볼까요? 이번에는 PPI를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 PPI를 일단 보면, 왜냐하면 PPI가 CPI에 보통 선행을 합니다. 선행을 하기 때문에 PPI가 좀 낮게 나오면 그 다음에 CPI는 조금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PPI를 봤더니 PPI가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PPI가 원래 예전에 이제 나왔던 지수인데 예측을 0.1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는 0.5로 일단 나왔어요. 경기가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경제 성장률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할 수 있는 미국의 CPI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CPI를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CPI 부분을 일단 보게 되면은 CPI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으니까 시장 안에서는 이번 2월 1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이 FOMC 회의에서 일단은 뭐 지금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번에 금리 인상했는 부분도 원래 뭐 50bp 정도 하고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꺾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25bp 정도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부분은 CPI도 이제 9%대에 일단 정점을 한번 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좀 꺾여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좀 꺾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있으니까 연준이 그래도 금리 인상을 계속하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GDP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실업률이 굉장히 좀 낮게 나오니까 GDP 성장률은 높게 나오고 실업률은 낮게 나오니까, 야 이러면은 경기가 그냥 박살 크래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연착륙 할 수도 있겠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 판단으로 인해서 일단 시장은 나스닥은 일단은 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이건 사실 좀 물음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페드에서는 지금 갈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 페드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2%입니다. 2%라고 생각을 해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2%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은 지금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미국 페드에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의 몇 배? 3배 정도가 되죠.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어떤 해석도 가능하냐 하면 경기가 여전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 더 높여도 된다. 혹은 금리가 높아진 부분에서 일단 그대로 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페드는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식의 코멘트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시장은 다시금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기사에서는 지금 굉장히 장밋빛으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투자를 할 때 기사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나침판을 잡는다든지 뭐 그런 부분을 잡고는 있지만 걔네들이 우리 자산을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전히 시장은 약간 저는 긴장을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번 2월 1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FOMC 금리 인상을 하고, 저는 금리 인상했는 부분은 크게 시장에 리스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브러드 총재만이 50bp 정도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머지 분들 중에서 매파도 지금 한 25bp 정도 금리 인상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2월 달에는 그냥 시장에서 예상한 25bp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코멘트 하겠죠.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다. 뭐 미국 경기는 여전히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크게 놀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뭐가 걱정이 되냐 하면 금리를 이제 FOMC 회의가, 또박이님 어서 오시고 라이짱님도 어서 오시고,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2주가 지나면은 베이지북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금리 인상을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 회의록을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거기서에 대한 코멘트가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만약에 지금 얘기했는 대로 흘러가게 되면 우리 시장은 일단 박스권 상단을 한번 뚫을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저항선 상단 부분이 247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입니다. 어제 끝나는 게 2468포인트에서 끝이 났으니까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갭으로 뜨는 순간 바로 우리 시장은 매물대 안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오전은 일단 추이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나요? 이해했다 2번. 자, 그리고 미국 시장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럼 얼만큼 올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테슬라한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항상 그거는 말씀해 드릴게요. 한국경제TV에서 지금 우리 방송하는 부분은 녹화하지 않습니다. 공방은 녹화하지 않습니다. 들었다 2번. 공방은 녹화하지 않습니다. 방송 부분 잘라서 유튜브에 좀 올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공방은 녹화하지 않습니다. 공방은 녹화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 참고는 일단 하시고 그렇죠? 공방은 녹화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공방을 녹화를 해놓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돼 있죠. 미국 시장이 흐름 보이십니까? 흐름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번에 이제 올라섰습니다. 추세를 이제 나스닥도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짝짝짝 올라섰습니다. 나스닥 일단 추세 전환이 일단 일어났고요. 나스닥 추세 전환이 일단 일어났고 이번 부분에서 중요한 지수권은 나스닥 요번 일봉상에 요거는 일단은 한번 보내드릴까? 그래도 문자 나스닥 금요일 새벽 마감한 나스닥 시장 일봉상 추세 전환, 추세 상승 전환, 저점은 지금 수준이 11,070포인트 정도 되네요. 11,070포인트 정도 되니까 요건 참고는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목이 굉장히 아프네요. 자, 일단 넘어섰으니까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추세를 넘어서면은 뭐 이건 교육방송, 여러분들이 오늘 특강 신청을 하셔가지고 특강을 들으면 제가 특전을 몇 개를 드리는데 특전 중에서 요런 특징이 있죠. 23강의 실전 트레이딩 스킬하고 심리 VOD 무료 제공 뭐 이렇게 해드렸는데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 특강인데 이 특강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주식 내공을 거의 한 5년치, 10년치를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2시간 만에 주식 내공 5년, 10년치를 그냥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은 02-3490-4521로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하락으로 가던 추세가 하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던 추세가 상방으로 이렇게 돌파가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상승 추세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많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가는 경우보다는 뭐가 최고 많이 나오냐 하면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돌파를 해서 이제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고 난 다음에 손실 났다가 번져 났다가 또 손실 났다가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패턴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추세 각도 자체만 지금 보시면은 요 추세선 각도가 있는데
여기 각도보다는 각도가 어떻게 돼요? 좀 완만해졌죠. 각도가 완만해지는 그냥 하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추세선 돌파하고 난 다음에 상방으로 바뀌는 요 셋 중에 하나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추세가 돌파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종목이 상승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수익 나기 어렵습니다. 수익 나기 어려우니까 이런 교육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교육들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얘기해 주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주식한 지가 지금 한국경제TV가 한 21년 정도 지금 지났는데 뭐 제가 원래 한국경제 들어오기 전에도 주식을 잘했으니까 한국경제TV에서 런칭을 하자, 방송에 나와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어쨌든 간에 조금 다른 시각들이 조금 필요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이번에 나스닥은 돌파를 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의 중심 지수는 나스닥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의 중심 지수는 S&P 500 시장입니다. 참고는 일단 하시고, S&P 500을 그러니까 한번은 살펴보기는 해야 되겠죠.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하나 잡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돌파를 했네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걸 돌파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윗꼬리라도 달아준 게 12월 13일 날 일단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다시금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S&P 500은 저항이 여기입니다. S&P 500은 여기가 그냥 저항입니다. 이게 그냥 저항이 아니고 굉장히 강한 저항이 4100포인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나 하기 위해서 4100을 채팅창에 치세요. 그냥 귀로 듣는 것보다는 항상 채팅하는 것보다는 사실 손으로 적는 게 최고 좋은데, 손으로 적는 게 가장 도움이 돼요. 항상 돈을 벌라 그러면 뭔가를 적어야 돼요. 공부를 할 때도 책을 그냥 읽는 것보다는 손으로 적는 게 도움이 되죠. 예전에 우리 회원분들 교육을 시킬 때는 제가 항상 손으로 뭘 자꾸 적으라고, 그렇죠? 교육 내용들 워드 치지 말고 손으로 적으라고. 워드를 치면은 예쁜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워드로 정리해 놔놓고 그 파일 자체를 프린팅을 안 하면은 예쁜 자료 자체가 일단 컴퓨터 안에 있는 거고, 프린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거 프린트해 가지고 읽는 사람들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손으로 적으면 왠지 손으로 적은 거는, 그래서 노트가 한 권이 있으면 버리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버리기가 또 희한하게 내 손으로 적은 거는 버리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한 번씩은 추억을 되씹으면서 또 읽을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손으로 적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우리 금강리님이 4100이라고 치시고, 전투사님, 라이짱님, 메밀꽃님, 전투사님은 이제 열정이 있으시다. 이런 열정이면 이렇게 전투적으로 진행을 하면 이번 특강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많이 변하실 겁니다. 그리고 특강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제가 특전으로 2주 동안 우리 재테크 주식 부자 클럽 일단 여러분들 듣게끔 또 무료로 서비스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오늘 특강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 부분에서 또 배운 대로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하십시오. 전투사님 알겠다 1번. 뭐 어떤 데에서는 말을 못하게 하는 곳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모르는 건 물어봐야죠. 그리고 제가 했는 부분에서 이상하면 또 물어봐야죠. 그래야지 지식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은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계좌 색깔도 바뀝니다.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은 지금 추세는 돌파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패턴이 나쁘진 않아요. 패턴 나쁘진 않은데 고점은 일단은 멈춰져 있고, 여기서 일단 반등을 시도를 했는데, 반등 시도했는 부분을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볼까요?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되죠. 이렇게 움직이면 되니까 이번에 반등 포인트가 그래도 한 50% 지점에서 반등이니까 종고점 돌파 가능성 일단 열어두고 S&P도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시장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아까 방송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미국 시장 때문에 우리가 갭으로 뜨면 바로 어디 들어간다 그랬죠? 바로 매물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바로 매물대 안으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주가는 밀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우리 시장 지금 운봉이에요.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매물대 안으로 들어가니까 당연한 거고, 여기서 오늘 지금 고점 형성하고 있는 2474포인트를 돌파하느냐가 관건이 돼요.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한테 문자를 드리도록 하죠. 오늘 고점 지수권이 코스피 오늘 고점이 2474포인트 정도 되네요. 2475포인트. 여기에 이제 돌파가 되는지가 중요해요. 여기 돌파하면 곧장 2500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조정을 만약에 받으면, 어제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장이 조정 받으면은 어디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드렸는데, 조금 약하긴 하네요. 조금 약하긴 하고, 여기 올라가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오늘 바로 이탈이니까 일단 반등 포인트는 2463포인트 정도 됩니다. 63포인트 정도가 되고, 요거 깨지면 오늘은 약간 좀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돌파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얼마냐 하면은, 얘는 그냥 이거 돌파해서 올라가야 되죠. 고가가 746포인트, 747포인트. 코스닥 747포인트 돌파 체크해야 되고, 조정시 지지라인 자체는 그냥 여기로 봅니다. 어제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어제 저가로 봐야 되겠죠. 733포인트로 봅니다. 733포인트를 지지라인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건 참고는 일단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시장 안에 어떤 종목군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는지, 사실은 오늘 시장에서 바로 강세 보이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일단 있긴 한데, 그래도 시장 흐름을 잡아놨으니까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제가 저번 언제였냐면 1월 20일 날 공방을 한번 했었는데, 1월 20일 날 공방을 했는데, 그쵸? 얼마 안 됐네요. 시장으로 보니까 얼마 안 됐는데, 1월 20일 날 공방하면서 말씀을 해드렸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들 종목군들 흐름 아직도 괜찮은데, 오늘도 공방하는 때 종목들 같이 또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1월 27일 공방입니다. 1월 27일 공방이라고 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장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 그 시기에는, 등원시키고 왔어요. 바쁘시다, 그쵸? 돈 벌라 그러니까 바빠요, 그쵸? 그렇다 1번. 돈 벌라 그러니까 바빠. 돈 벌라 그러니까 많이 바빠. 자,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 시장에 이제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 한 개씩 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보통은 보도록 합시다. HMM 조금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HMM 쪽으로 기관들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박스권 상단 돌파 여부를 일단은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펜은 엔터 오늘 반등 중인데, 반등 위치 자체는 일단 나쁘지 않죠. 반등 위치 자체는 일단 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부터 보죠.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조금 의미가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부터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MM이 의미가 있네요. 지금 등락 자체가 계속 생기고는 있는데,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선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딱 저항에 부딪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오늘 22,800원, 22,800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면 오늘 타이밍이 한번 나옵니다. 이 종목은 지금은 보기엔 좀 그렇고요. 22,800원 돌파가 나와야 된다. 채팅창에 22,800원 치시고 22,800원 돌파가 나와야지만 시장 안에서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 조금 쉬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 HN 어제 우리 회원분이 질문을 한번 하셨는데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해드렸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추세에 아예 뛰어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습니다. 돌파 후에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위메이도 조금 반등을 하고 있고 서울반도체, 알테오제 뭐 이런 종목들 좀 반등하고 있네요. 크게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럽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좀 안정적으로 시장을 보려 그러면 지금 시장 보는 건 아니고 지금 종목을 찾기보다는 딱 몇 시에 10시 좀 넘어서 종목을 찾아내는 게 좋아요. 10시 좀 넘어서 종목을 찾아내는 게 좋은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저 좀 이따가 오늘 저녁 7시에 특강에서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펙스 올라갑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등락이 굉장히 심할 수 있어요. 오케이? 들었다 2번. 오늘 막 지금 등락을 보이는 종목군들은 이게 등락이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등락이 굉장히 심할 수 있고요. 요거는 분봉 들어가서 보면은 5분봉, 3분봉, 1분봉까지 딱 들어가서 보면 거래가 지금 여기가 좀 많죠. 거래가 많죠. 가격권 기준으로 2,995원 돌파되면은 요 종목은 좀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로벌 텍스 프리 올라옵니다. 글로벌 텍스 프리는 요즘 이제 해외 여행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좀 녹아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세 일단 넘어서고 난 다음에 저항선 근처까지 올라와 있죠. 지금 단타를 친다 그러더라도 이건 7,500원 정도? 7,500원 정도까지 가볍게 일단 봐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엔텔스 올라옵니다. 엔텔스는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엔텔스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보실 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여기 지금 거래가 터져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일정 부분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안전마진부터 챙길 준비 일단 하셔야 되고요. 안전마진 챙길 준비하셔야 되고 진입을 하면은 7,460원 채팅창에 7,460원 치시고 7,460원이 일단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지지선이니까 요거 깨지면 안 돼요. 요거 깨지면 안 되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텔스는 체크 가능하니까. 근데 지금 하는 종목은 너무 욕심내면 안 됩니다. 오케이? 알겠다. 1번. 지금 하는 종목들은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기술은 요건 좀 늦었죠. 타이밍이 이미 떴는 종목이라 가지고 타이밍이 이미 뜬 종목이죠. 여러분들이 종목을 오늘 당장 뭐 하는 부분들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흐름을 돌린 종목들부터 보시는 게 좀 편해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하는 게 조금 편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흐름을 잡았던 날이 지금 보시면 요 날이잖아요. 그렇죠? 좀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죠. 가까이 가서 보면 요 날 일단 흐름을 잡았죠. 그럼 보통은 이제 이렇게 형성됐을 때 잡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요거 한 번 더 돌파를 할 때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음봉으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냥 뻗죠. 돌파 안착했는 게 요 날인데 다음 날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 날 바로 회복하고 그 다음에 바로 수익으로 올라가죠. 오늘 14%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타이밍이 한 이틀 전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별로 의미 없어 보이니까 뭐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영역이죠. 가지고 있는 사람 영역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레드 엑스코퍼레이션 조금 반등 중이고 그렇습니다. 시장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땡겨 올립니다. 시장을 일단 땡겨 올리고요. 시장의 추세 자체는 지금 어떻게 잡혀 있냐 하면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저항선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건 참고는 일단 하시고 지금 대부분 다 보고 있는 게 이 저항선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번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IMBC의 기어 올라갑니다. 요렇게 까딱까딱거리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렇게 까딱까딱거리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이거는 고점에서 한번 반 이상 팔아야 돼요. 오케이? 알겠다. 1번. IMBC 보셔도 관계는 없는데 요거는 고점에서 팔아야 돼요. 고점에서 한번 팔아주는 그 스킬 자체가 필요하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은 편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들었다. 2번.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요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편하게 할 종목은 좀 있어야 나온다. 좀 있어야 나온다. 오전에 애기들 등원시키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급하게 안 오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급하게 안 오셔도 관계는 없어요.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도주를 잡을 때 중요한 것은 오전이 중요할까요? 오후가 중요할까요? 주도주를 잡을 때? 캔들은 시가가 중요하나요? 종가가 중요하나요? 모든 가격은 여러분들이 보통 배울 때 시가가 중요하다고 배우나요? 종가가 중요하다고 배우나요? 종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장 공략은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오후가 중요합니다. 오전보다. 컬? 이해갔다. 1번. 우리는 보통 이제 오전에 하는 이유는 종가까지 너무 오르는 종목군들을 이건 오전에 잡으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오전에 하는 거죠. 주도주, 그러니까 오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제가 한 20몇 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느낀 거는 약간 아사리판이에요. 오전 약간 좀 아사리판이고, 오전 약간 아사리판이고, 오전 약간 좀 아사리판입니다. 아사리판이니까 참고하시고, 이노룰스라는 종목이 지금 조금 기어 올라오고 있네요. 단타 오전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노룰스라는 종목인데요, 나쁘진 않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거리가 많죠. 시아리나님 보인다. 1번. 여기 거리가 많죠. 올라가면 여기 부딪히겠죠. 그쵸? 여기 부딪힐 것 같고, 요거 돌파해서 기어 올라가면은 괜찮겠죠. 그러면은 오늘 보면은 오늘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추세를 돌렸을 거란 말이죠. 10분봉이 됐든 60분봉이 됐든 지금 흐름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돌려내고 있는 중이죠. 이노룰스도 뭐 이전 고점 돌파 여부, 이건 근데 이거는 개인 종목이에요. 변동성 큽니다. 들었다. 1번.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변동성이 커요. 오전에 이제 기미가 조금 보이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조금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거 일단 참고해 놓으시고, 시노펙스는 가볍게 그냥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참고하시고, 거래가 너무 터지는 거는 또 좋지는 않고요. LX 세미콘 올라갑니다. 원래 LX 세미콘은 지금 시장 안에서 AI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 지금 보통 AI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중심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LX 세미콘 뭐 관련된 종목군들 대부분 관심을 받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디스플레이용 반도체죠. 원래 디스플레이용 반도체고 자동차용 반도체 부분을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했죠. 지금 보면 얘도 아직 추세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렇죠? 추세를 일단은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 일단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잘 올라갑니다. 종목들은.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 나무 기술은 계속 지켜주고 있고, 플리토라는 종목이 갑자기 올라오는데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됐고, 대한화섬 올라오는데 대한화섬은 거래량 없죠. 거래량 없으니까 의미 없고요. 어제 그 미국에서 오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거 유가 오르는 부분이 조금 걱정이긴 해요. 유가 오르는 부분이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중국이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유가 조금 오르면서
어제 미국에서 그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우리도 오늘은 S-오일이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유가 올라서 오른 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주주 친화 정책들을 좀 많이 발표를 하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으니까 이건 조금 안에 깔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깔리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아무리 지휘부터 시작해서 일부 종목군들 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들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주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는 오늘 거래가 좀 많다, 그렇죠? 거래가 좀 많고요. 성일하이텍은 어제 이제 관심이 가능한 시점이 됐어요. 성일하이텍은 어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갭으로 뜨고 난 다음에 밀리고 있죠. 지금 딱 저항선 위에 있습니다. 상승이 일단 멈춘 걸로 판단을 하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관심 종목에 넣습니다. 모리두커님 들었다 1번. 오늘부터 이제 관심 종목에 넣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관심 종목에 넣고 일단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요건 성일하이텍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109,300원 돌파하면 이제는 한번 해봐야지. 109,300원 돌파하면 한번 해봐야지. 야, 너 성일하이텍 네가 내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오고 싶으면 좀 노력해서 109,300원을 돌파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줄게 라고 하는 이런 도도한 마음을 조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시장에서 돈을 봅니다.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제발 좀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넌 오늘 왜 오르지 않니? 네가 안 오르면 난 참 힘들 텐데 뭐 이러기 시작을 하면 돈 벌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주식은 사실은 이제 네가 이탈가를 이탈하면 확 팔아버린다? 라는 마음을 만약에 가지고 손절을 하는 거나 아니면은 이거 팔면 큰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손절을 하는 거나, 손절을 하는 건 사실은 같은데 마음이 다르죠. 마음이 다르죠. 그렇죠? 사람이 너밖에 없냐 라고 헤어졌을 때랑 너랑 헤어지면 큰일 나는데 라고 했을 때 헤어지는 거랑은 조금 얘기가 좀 다르죠. 조금 얘기가 좀 다르니까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요거 일단 빼고 파라다이스는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도 될 것 같기도 하네요. 파라다이스는 좀 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요 종목은 잘 안 가는 종목들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간만에 한번 보내봅니다. 파라다이스는 요거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등락 노리는 종목들이고, 요거는 일단은 빼고 이런 것들은 일단은 빼고, 뭐 나쁘지 않죠. 기억하세요. IMBC는 아까 하고 난 다음에 3% 올랐네요. 3% 올랐는데 뺄게요. 콜 알겠다 1번. 엔텔스도 아까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 3% 정도 올랐네요. 이런 것들을 그냥 단타 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려고 한 거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그냥 단타 치면 된다는 겁니다. 그쵸? 단타 치면 되죠. 파라다이스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시장 안에서 이제 시장 주도주 얘기를 할 때, 시장에서 시장 주도주 얘기를 할 때 파라다이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쵸? 들어봤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근데 이게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을 생각을 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수익이 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카지노 관련된 종목이 강원랜드도 있고, 그다음 GKL도 있고, 파라다이스도 있고, 여기에 뭐 장비되는 그 모니터 되는 회사까지도 뭐 있죠. 그런데 이들 종목들 안에서 어떤 쪽으로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냐 하면은, 자, 파라다이스는 요거부터 일단 해드릴게요. 파라다이스는 요거부터 일단은 봐드리도록 하죠.
네, 사실 이제 파라다이스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게 뭐가 좀 그러냐 하면 너무 많이 알려져서 오케이 들었다 1번 너무 많이 알려져서 개인적으로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고요. 요번에 상승을 하면은 여기가 저항이긴 합니다. 여기가 저항이에요. 저항 가격권 기억을 합시다. 저항 가격은 21,100원입니다. 2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채팅창 2만원 치시고 21,100원 정도가 저항 가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파라다이스도 있고 GKL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파라다이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 시진핑 행정부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가야 되겠네. 예, 투나님 어서 오시고 문자 받으셨죠? 투나님 받았다 1번. 오늘은 그렇게 뭐 예쁘진 않네요 시장이. 그렇죠? 설명을 조금 하면 이래요. 원래는 우리 카지노 관련된 회사들이 예전에 좀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가 여기에 기본은 항상 일본인하고 중국인이 주축이 됩니다. 일본인하고 중국인 때문에 이렇게 올라요. 일본하고 중국인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거고, 파라다이스가 예전에 3,000원부터 시작해서 4만원까지 텐베가 만들 때 이때는 중국인 때문에 텐베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여기까지 되죠. 그런데 이번 시진핑 3기 들어오면서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부정부패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죠. 우리도 예전에 이제 독재 정권 하에 있을 때는 부정축제, 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부정축제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줬던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시진핑 행정부도 부정축제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임을 주고 있어요. 이번에 3기 들어와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파라다이스나 GKL이나 VIP가 와서 거기서 돈을 팡팡 쓰는 그러한 부분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이제 풀리고 위드 코로나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카지노에 만약에 갈 때 카지노 내방 인구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이제 한 사람이 들어와서 쓰는 돈이 많았고, 이제부터 시작해서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쓰는 돈이 많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명이 들어와서 작게 쓰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포인트 잡았나요? 잡았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금씩 써서 중국인들이 조금씩 써서 돈을 버는 그러한 구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여행도 사실은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옛날에는 어떤 여행을 다녔나요? 대부분 패키지 여행을 많이 다니다가 요즘은 젊은 애들이 어떤 여행을 다니죠? 패키지 여행을 가는 게 아니죠. 어떤 여행을 가요? 혼자서 그냥 비행기 타고 호텔 잡아서 그냥 가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놀죠.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GKL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 GKL이 이제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아빠는 땡기고 애들은 그냥 강남에 놀러 다니고 그게 더 나을 건지, 아니면 종합 리조트에 가서 애들은 수영하고 운동하고 뭐 재밌는 거 보고 이렇게 놀고 아빠는 땡기고 이렇게 되는 게 나을 건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사실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저는 일단은 전자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가지시는 게 여러분들이 뭐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파라다이스가 이전에 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패턴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점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저점은 조금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국면으로 가고는 있는데, 일단 뭐 주도주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겁니다만은, 어차피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지금 막 입국할 때 중국인들은 굉장히 좀 빡시게 하잖아요. 빡시게 하는데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풀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여덟 종목군들이 조금은 관심을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우리 했죠, 그렇죠? 기억난다. 우리 지금 포스코 케미칼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테슬라 보면서 2차 전지가 오늘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LG 머티리얼즈도 오늘 상승은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도 계속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마진 챙기는 타이밍이 오면 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보도록 합시다. 파라다이스는 관심을 가지는데 바로 위에 저항은 일단 있으니까, 오케이? 알겠다 1번. 관심을 가지는데 바로 위에 저항 부분은 일단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HMM이 희한하게 계속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GDP 성장률도 일단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 하는 부분이 일단 보이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조선주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움직입니다. 지금 보니까 한국조선해양이 2.3% 정도 일단 반등 중이고, 현대미포조선도 2% 정도 일단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또 움직이는 종목이 이오프로우 오늘 8% 지금 움직이고 있고 됐고, 파라다이스는 오늘 거래가 좀 있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48%면 4% 올라야 되는데 매매 공방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쵸? 매매 공방이 조금 있죠. 지금 밀리고 있는데, 이 밀리고 있는 부분에서 반등 포인트는 얼마냐 하면은 18,400원 정도 됩니다. 18,450원, 18,450원. 채팅창에 18,450원 치시고, 오늘 파라다이스는 18,450원 지지가 성공이 되면 오늘 강세로 일단 끝날 거고, 18,450원 깨고 내려가면 오늘 밀려서 끝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밀려서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알겠다 1번. 밀려서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렇게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고 있어요. 아센디오 뭐래? 범량 그냥 올라가고 있고, 남성 좀 올라가고 있고요. 대한해운 관련된 종목, 우리도 지금 해운을 보고는 있는데, HMM은 상선이고 대한해운은 벌크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HMM이 뜨라 그러면 세계 경기가 예상보다 좋으면 HMM이 가는 거고, 오케이? 알겠다 1번. 세계 경기가 예상 외로 좋으면 HMM이 가는 거고,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지금 공방 중입니다. 머리두카님, 오케이? 들었다 1번.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일단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게 되면은 일단은 벌크가 갑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렇다 1번.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오늘 HMM이 뜨는 부분은 예상외로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HMM은 관심 종목에는 넣어두세요. 알겠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관심 종목에는 일단 넣어두시고, 관심에는 넣어두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에는 넣어두시고, 오늘 일단 추세는 돌파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세는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HMM은 언제부터 공략을 이 땅 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23,350원 돌파 안착하면 그때부터 이 땅 할 겁니다. HMM은 23,350원 돌파하면은 그때부터 이 땅 할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해운하고 지금 페노션은 조금 다르죠. 페노션 조금 다른데, 페노션은 저희 공략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크님이 친절하게 또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페노션은 공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공략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보면 고점이 조금 떨어지고는 있고 저점이 지금 떨어지고는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보인다 1번. 고점 떨어지고 저점 떨어지는 모습은 일단 보이고는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인프라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인프라 투자에서도 가장 중요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채팅창에 중국이라고 치시고, 단순히 여러분들이 중국 관련된 종목 이렇게 얘기하면 화장품,
카지노 뭐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중국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수혜를 크게 좀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첫 번째가 화학주, 두 번째가 해운주 뭐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안 하고 예전에 제로 코로나를 할 때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뭘 못 사요? 옷도 안 사 입고 집에 있으면서 뭘 사 입겠습니까? 깔끔한 한국 사람도 옷을 사 입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옷도 잘 안 사 입고 뭐 그런 부분들 일단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위드 코로나 하면은 이제 의류 관련된 종목도 오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옷은 뭘로 만드냐? 옷은 뭘로 만들어요? 양털 깎아서 만들진 않죠. 캐시미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옷 만드는 거는 대부분 화학 제품입니다. 석유 화학 제품.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세계 5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 품목들 중에서 화학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체의 이제 뭐 5번째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화학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중국이 살아나려 그러면 중국은 부동산을 무조건 살려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저번에 나왔던 부분을 보니까 부동산이 꺾이면은 나라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부동산 가격이 뭐 한 40%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 나라 경제가 뭐 휘청하는, 중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 특히 중국을 GDP를 시멘트 GDP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부동산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 건설을 살리겠다라고 하면은 뭐 금리를 낮춰주고 하는 부분도 일단 필요한데, 건설에서 뭐 그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이 일단 필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투자가 활성화가 될 때 중국 GDP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HM은 계속 하네요. 그러한 얘기가 일단 되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을 볼 때는 항상 그 부분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중국의 시멘트라든지 하는 부분을 이제 중국이 수입을 하잖아요. 중국이 수입을 하는데 그 수입하는 부분을 어디서 수입을 하느냐? 원래 이제 중국이 철강석 4대 산지고 전 세계 매장량이 굉장히 풍부하고 석탄도 매장량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들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 부분을 대부분 다 수입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면 석탄이라든지 철강석을 수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배에다 실어와야 되겠죠? 호주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동남아도 있습니다. 배에다가 실어와야 될 건데, 배에다가 실어오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벌크선 운임이 올라가겠죠. 벌크선 운임이 올라가면 대한해운이라든지 HMM이 뭔가 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벌크선 운임 상승에 대한 수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관련된 종목을 주도주로 볼 때 해운주를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갑니까? 이해간다 2번. 이해가시죠? 그래서 중국 관련된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시장 안에서는 화장품 이쪽만 생각을 하는데, 중국도 이제 자사 화장품 잘 팔아요. 꼭 우리 예전에 현대차가 중국에서 많이 팔다가 요즘은 잘 못 파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도 일단 그런 부분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봐주시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도 일단은 듭니다. 오늘 대한해운이 10% 정도 얘기하는 동안에 지금 계속 올랐어요. 그쵸? 계속 올라서 그냥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HMM도 얘기하는 동안 계속 올라서 이제 한 7% 정도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도주 비슷해지죠. 그쵸? HMM 매각 공시는 의미 없어요. 들었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채권이 지금 얼만데 매각하고 싶겠죠. 근데 이걸 매각하는 참 진짜 뭐라고 할까요? 옛날에 그 뭐지? DB가 동부가 그쵸? 동부가 DB 하이텍 팔라고 막 난리를 쳤던 적이 있죠. 기억납니까? 기억난다 1번. 그 완전히 바닥일 때 제가 받지도 못하는 타이밍에 뭘 자꾸 팔라고? 그렇죠? 뭐 제가 받지도 못하는 타이밍에 뭘 자꾸 팔라고 그러는지 참
답답해 내가 보면. 아니 팔라 그러면 경기가 좀 좋아지면 꼭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막 치고 있을 때 그러면 아파트 살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잖아. 그쵸? 그렇다 1번. 아파트 살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때 굳이 아파트를 팔러 다니는 지금 이제 경기가 연착륙을 하게 되면은 연착륙을 하거나 혹은 지금 좀 버티고 있다 보면 연착륙을 하든지 아니면 경기가 좋아지겠죠. 그쵸? 커피사천님 그렇다 1번. 경기가 좀 좋아지면은 당연히 해상 물동량 자체가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해상 물동량 자체가 증가를 하면 해운주들이 실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해상 물동량 자체가 증가를 하면 당연히 무역이 빈번해지고 경기가 좋아져서 해상 물동량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HMM의 가치 자체는 더 올라가겠죠. 그때 팔아야지. 팔라 그러면. 그렇지 않나? 네. 내가 한 번씩 기사 보든지 하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지금 당장 돈 필요하니까 일단 좀 팔겠다? 아유, 참, 진짜 뭐 하자는 건지. 그쵸? 뭐 하자는 건지. 답답하죠? 답답해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 안에서는 오전에 얘기했던 조선주는 주도로 지금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거는 전체 모양이 아니라서 별로 마음이 안 갑니다. 알겠다, 2번. 지금 한국조선 향도 같이 올라오고 있고, 조선주들 오늘 이제 시장을 조금 이제 같이 이제 봐주려고 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게 썩까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차라리 대한해운이 기술적 반등을 해도 위에 룸 자체가 조금 더 있고, 해운주 관련돼서 흥하해운은 그런 나름 돌파니까, 그쵸? 근데 흥하해운은 이게 등락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냥 일반 개인들이 하기가 힘든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부분 같이 올라옵니다. 페노시랑 같이 올라오니까 참고하시고. 웨이트봉님은 기다리다가 봉되는 건가요? 기다리다가 봉되는 건가? 자, IMBC 12%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괜찮죠? 오전에 일단 말씀해 드렸던 부분이고, 나머지 종목군들 한번 볼까요? SM 뭐 일단 올라오고 있고, JYP 엔터 이런 것들은 계속 말씀을 해드렸던 거니까 그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올라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카메라 관련된 부분이 조금 관심이 일단 있기는 해요. 이제는 좀 너무 많이 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카메라가 너무 많이 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에르리아님 어서 오시고, 딥노이드 올라오는데, 딥노이드는 매물이 좀 많아요. 매물이 좀 많으니까 급등락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일단 보시고, 시장 한번 더 가보도록 하죠. 시장 한번 더 가보도록 합니다. 시장은 크게 달라진 건 없네요. 시장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페노션 15% 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페노션 15% 넘었습니다. 그쵸? 투커님 15% 넘었죠. 15% 일단 넘고 있는 중이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움직이네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으려나? 셀바스 AI 이게 대박이죠. 회원분들 이거 안전마진 챙겨놔요 하신 분들, 오케이? 알겠다 1번. 안전마진 안 챙기신 분들은 일단 좀 챙겨놓고, 안전마진 챙겨놓고 갑니다. 장기로 보더라도 일단은 안전마진 챙겨놓고 갑니다. 축하드리고. 이게 저항이 온다라고 해서 미리 다 파는 거는 저는 그렇게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들었다 2번. 제가 저항이라고 얘기를 했죠. 2500이 제가 저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팔고 다시 주도주를 잡는 것도 괜찮아요. 큰 손님은 아마 제가 기억을 할 때 그렇게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게 걱정은 안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저항선에 오면은 다 파는, 이게 못 파는 게 더 큰 문제긴 해요. 그쵸? 큰 손님 그렇다 1번. 못 파는 게 더 큰 문제긴 해요. 못 파는 게 더 큰 문제긴 합니다. 제가 어제, 다 팔고, 근데 시장이 항상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다 팔았어요, 일단은.
다 팔고 난 다음에 보니까 2470포인트에서 지금 딱 조정받고 있는 거 보이죠? 보인다 2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렸던 그 포인트에서 딱 조정받고 있는 건 보여요. 그쵸? 조정받고 있는 건 보입니다. 미국 시장이 거의 막 미친 듯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건 일단 보여요. 근데 이걸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 팔았다. 다 팔고 난 다음에 이제 다 팔았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다 팔고 난 다음에 이게 2500을 넘어서서 위로 기어 올라가면 나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오케이? 알겠다. 1번. 2500을 돌파해서 얘가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2500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게 미리 정해져 있어야 돼. 그거 안 정해놓고 만약에 돌파해 버리면 그럼 당황하거든요. 당황하면은 수익이 안 나요. 당황하면 수익이 당연한 거죠. 운전할 때도 운전을 잘하고 있다가 당황하면 운전이 갑자기 꼬이죠. 그러다가 사고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당황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일단 좀 많은 얘기들을 좀 해드렸어요. 많은 얘기들을 좀 해드렸는데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죠. 자, 오늘 일단은 시장 주도주 분보다 사실은 오늘은 시장이 저항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건 참고를 해 두시고 조금 커피 한잔 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